정기자의 애프터 361 2편 와일드카드의 전설 시작합니다. 네. 그 전에 1편에서 농신 신라면배랑 삼성화재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.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까요? 뭐 중국의 시드에 관한 얘기도 있을 거고요. 네. 와일드카드의 어떤 의미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인공지능 얘기도 있을 수 있겠고요. 네. 또 LG배도 있죠. 와일드카드가 뭐 네. 1편에서 안 했던 얘기들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. 그런 이야기들을 진재호 바둑평론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. 네, 접니다. 네. 꼭 와일드카드가 성적 순으로 이렇게 막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? 그렇죠. 이제 와일드카드의 본래 의미는 이제 국가대항전 같은 거, 뭐 네. 예를 들면 농심배나 1편에서 말했던 정관장배 이런 국가대항전은 아무래도 성적을 봅니다. 네. 개인이 아니고 국가가 이겨야 되니까. 그쵸. 근데 아무래도 이창우나 또 이세돌이나 뭐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또 예를 들어 예선전에 떨어졌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어떤 명분으로 나가는데 이제 삼성화재배나 LG배 이런 부분은 이제 또 워낙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잖아요. 그쵸. 뭐 32강이 전이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은 바둑계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 또는 원로기사 뭐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 이렇게도 있는데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성적이 결부가 안 되는 건 아니죠. 예, 그래서 과거에 아까 말했던 뭐 어떤 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또 다시 요즘은 또 국가대항전 이런 식과 마찬가지로 좀 성적 위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. 요즘은. 꼭 성적이 아니어도 예전에 조한승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수찬성 지진 때 뭐 이런 선행한 걸로 기억하시겠지만 수찬승 지진 때 그때 TV 아시아 TV 아시아 선수권에서 준우승 상금을 전액을 기부했어요. 그때 이세돌 구단하고 했나요? 누가 했나요? 이세돌 선수인 것 같은데요. 예, 그래 같이 우승 준우승 우리 하기 전에 우리가 누가 우승하든 간에 내자. 이래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반향이 컸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그 사실 조한승 구단이 그 당시에 또 성적을 많이 낼 때죠. 그때 국수였던가 그래요. 조한승 선수가 국수였고 그래서 명분은 되죠. 와일드카드로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. 그게 바이링배인가? 네. 예, 그래서 경연제 방식인데 1회 대회 때 초청이 됐었어요. 그러고 뭐 중국 주최 국제기전들도 보면 와일드카드 제도를 되게 막 활용하고 있는 좀 느낌이 있거든요. 우리보다 좀 더 조금 활발하게 한다고 볼 수 있죠. 그 최근에 생긴 그 천부배라고 있지 않습니까? 3억 뭐 얼마짜리 기전인데 천부배에서는 3명이 시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. 3명. 그런 적도 있고요. 근데 이제 중국은 경연제를 하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죠. 제가 까먹고 이러니까.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생각나는 게 몽백카페가 있잖아요. 아, 네, 그쵸. 몽백카페 하면 저는 이제 생각나는 게 몽백캅 그 회장님. 회장이 이제 이세돌과 구리의 10번기를 했잖아요. 그게 제일 기억이 남아요, 저는. 근데 개인적으로는 몽백카페가 2017년도인가? 17년도 대회 때 그 인공지능 딥젠고를 이제 와일드카드로 낸 적이 있죠. 근데 당시 이제 뭐 인공지능이 나오면 우승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사람들이 호사가들이 이제 호사가에 우리도 포함됩니다. 우리들이 이제 만약에 우승을 하면 상금을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. 뭐 당연하죠. 개발자한테 줘야 되겠죠. 근데 이제 의외로 32강전에서 왕하오양 선수한테 중국 왕하오양. 여러분 저 잘 아시죠? 타이잼 아이디 과거에 닭상 그 코끼리라는 뜻이죠. 닭상 왕하오양에게 이제 반집을 줬어요. 그 당시에 인공지능을 와일드카드로 선정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엄청 화제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또 우리 말하기 좋아하는 커제 선수가 아니 뭐 특별대국이면 몰라도 인간들이 출전하는 대회에 인공지능이 와일드카드가 웬 말이냐 막 하면서 되게 불편한 심기를 많이 드러냈거든요. 근데 인공지능이 와카를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근데 사실은 커제 말이 맞기도 해요. 맞기도 한데 우리 같은 이제 선수가 아니고 우리 같은 이제 관전자의 입장에서는 또 참가하는 게 재미는 있잖아요. 좀 재미는 있죠. 근데 이제 법적으로 보면
우리가 인공지능 바둑대회는 뭐 세계 컴퓨터 바둑대회라든지 인공지능 대회라든지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네. 우리 보통 세계대회는 무슨 배 세계 선두권이거든요. 네. 그러면 인간이 참가해야 되고 기계가 참가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없어요. 그 말에. 맞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참가를 한다고 해도 뭐 아닌 것은 아니죠. 맞잖아요. 근데 그 이후로도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한 번도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시드나 이렇게 와일드카드나 이렇게 온 적이 없는데 그거는 거짓말이 맞죠. 우리 대회인데 왜 네가 나오냐 이거죠. 사람들끼리 노는데 왜 네가 나오냐 이거죠. 근데 보통은 대회를 하면은 뭐 한국기원에 소속된 프로기사, 그렇죠. 중국기원에 소속된 프로기사만 나올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긴 그렇죠. 했는데 확실히 와일드카드라는 게 딱 이름이 딱 붙으니까 그게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소속 방금 말했잖아요. 한국 기원, 일본 기원 뭐 이런 데서 소속돼야 되는데 이 딥젠고는 일본 기원의 소속은 아니잖아요. 그쵸. 그 소속은 아니지만 근데 또 와일드카드다라고 해버리니까 그게 모든 게 다 그냥 근데 가능하겠네라는 그렇죠. 생각이 와일드카드라는 게 본래 정식 규정은 아니잖아요. 네. 근데 와일드카드라는 게 어차피 예외 규정을 둔 거니까 뭐 그런 예외는 뭐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뭐 좋은데요. 자꾸 나오면 히트 치는 인공지능이 많잖아요. 뭐 카스타고 뭐 네. 릴라제로 뭐 이런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인간하고 한번 두는 것도 괜찮겠네요. 그래서 뭐 삼성화재배, 뭐 농심배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LG배 같은 경우는 와일드카드 제도를 도입한 지 좀 얼마 안 됐어요. 그렇죠. 지금이 25회인데 항상 그 전통을 계속 고수하다가 22회부터 도입을 했거든요. 네. 또 원성진 선수가 처음에 받았고 그다음에 23회 대회에서 신민준 선수가 와카를 받아서 4강까지 오르는 또 기록이 네. 됐습니다. 맞다. 우리 최정 선수도 받았잖아요. 네. 최정 선수는 근데 받긴 했는데 30영 떨어졌나요? 네, 떨어졌어요. 최정 선수는 딴 얘기지만 삼성화재배에서 예선 통과해가지고 16강까지도 간 적이 있죠. 그렇죠. 네. 그 와일드카드를 선정할 때 많은 막 회사들이 고민을 할 거잖아요. 네. 근데 좀 어떤 점을 딱 이렇게 고려해서 뽑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? 아무래도 시대 상황도 이제 좀 다르겠죠. 아까 우리 1편에서 이제 이세돌 구단이 BC카드배에 이제 시드 되는 와일드카드 되는 장면도 생각을 했지만 팬들이 원하면 네. 뭐 뽑아주는 것도 괜찮죠. 한 장 정도는. 와일드카드가 앞으로도 저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여론을 중시를 해야 된다. 그러니까 본래 이제 농심배나 이렇게 뭐 와일드카드를 뽑을 때는 사실 주최측에서 뽑는다 그러지만 주최측에서 다 일방적으로 선언하지는 않거든요. 한국기원 측하고 이제 조율을 하고 네. 이제 그렇게 하는데 와일드카드는 어차피 정규 선수 이외의 선수기 때문에 그 선수는 뭐 아까 우리 대만의 뭐 위리진, 네. 뭐 헤이자자 이렇게 좀 미녀 선수를 뽑아준다든지 네. 또는 뭐 아주 뭐 우리가 참 어떤 선수가 보고 싶은데 그럼 여론을 따라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그래서 성적도 좋지만 여론을 따르는 거. 네. 뭐 최정 선수 같은 경우 아무도 반대를 안 했잖아요. 뭐 그런 사람들 뽑아주고 또 이세돌 선수 뽑아주고 이창호 선수 나갔을 때 저 선수를 왜 와일드카드로 하느냐 뭐 누가 더 좋은데 이런 소리 안 나왔거든요.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여론을 충실한 거 그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. 그 헤이자자 선수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배에서 와카를 받고 그 또 이렇게 광고나 이런 거 되게 많이 그렇죠. 찍은 경험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대국할 때 그 삼성화재 그 기념품으로 이렇게 텀블러를 줬었는데 그 텀블러를 꼭 들고 나와서 딱 이렇게 바둑을 두는데 옆에다가 삼성화재배 그 로고가 보이게 이 각도를 딱 조절해서 놓더라고요. 좀 이런 그렇게 좀 홍보에 열을 올릴 수 있는 프로기사들 좀 있다라고 하면 좀 생각나는 기사 있으실까요? 홍보? 와일드카드를 줬는데 이거에 막 되게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헤이자자처럼 여기에 내가 그래 홍보도 해주마 하면서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우리나라 기사들은 조금 전통적으로 이제 좀 얌전하죠. 네. 얌전해서 좀 그런 뭐 우리 강동윤 선수나 이런 정도가 이제 좀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조치훈 구단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알아서 할 거예요. 알아서. 좀 우리 주최 측에서 이것 좀 소개해 주십시오. 이래 안 해도 알아서 할 것 같아요.
근데 와일드카드 얘기는 아니지만 커제 선수 같은 경우는 다 크제, SNS 크제도, 잘하잖아요. 예, 크제도 거기는 뭐 농심 신라면 하고 있을 때 농심 라면 막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려주고 그리고, 예. 막, 네, 이런 것들 좀 많이 하더라고요. 네. 이렇게 보면은 와일드카드 받아서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단칼에 막 좀 탈락하는 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런 조금 경우도 이제 있는데, 선수들 입장에서는 미안하겠죠. 네. 그래도 이제 사실 뭐 승부는 5할인데 이겼다 졌다인데 그 뭐 단칼에 나갈 수도 있고 뭐 1승 1패 할 수도 있고 뭐 1승 1패가 보통 아닙니까? 근데 이제 와일드카드로 나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적이 우수해가지고 아깝게 떨어진 사람이 나가면 뭐 1승 정도는 하겠지만 보통 뭐 첫 판에 지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그렇죠. 단칼 멤버 예. 좀 떨어지는 경우 더 많이 본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이제 한번 보고 싶으니까 그 사진 촬영도 하고 많이 하고 이제 TV도 비치고 하면 저 선수 이렇게 뭐 그런 거에 이제 주최 측에서는 만족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 와일드 카드를 최근에 보면 한국에서는 줄 때 예선전에서 떨어진 선수를 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그게 이제 주로 농심배에서 한다니까요. 삼성화재배도 좀 그런 편인 것 같고. 좀 그런 건 있죠. 왜냐하면 아까 이제 얘기가 빠졌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한중일 통합예선전을 하잖아요. 통합예선전이 사실은 본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사실은 그 선수들 구성이라든가 뭐 세계 선두권자들이 뭐 예선에 다 참가하니까 네. 아마추어들도 참가하지만 여성도 참가하고 뭐 시니어도 참가하지만 일반 우리 기사들 중에는 아주 강한 사람들도 많이 온단 말이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선전에서 탈락하는 사람들도 간혹 이제 주기도 하죠. 예. 근데 뭐 그 뽑히는 선수들이 보면 다들 우리 이름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, 네. 또 뭐 요즘 세계 타이틀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세계 타이틀 한두 개쯤 가진 사람들, 네. 이런 사람들이니까 크게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뭐 성적 순으로 뽑느냐, 뭐 인기 순으로 뽑느냐, 뭐 그게 그건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랭킹 1위들한테는 또 시드라고 해가지고 네. 국가 시드 뭐 이런 게 와일드 있죠. 카드랑 좀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주기도 하잖아요. 예. 그런 거랑 와일드 카드랑 뭐가 좀 그게 이제 한국 중국의 악의 다툼이 이제 거세지니까 예를 들어 아까 처음에 우리가 1편에서 말한 것처럼 뭐 농심배 1회 대회부터 6회까지 우리가 쭉 우승이야. 네. 뭐 이런 식의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한국과 중국이 이제 대등하게 이렇게 하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세기는 하지만 중국도 과거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한번 압도를 하고 막 그러고 싶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. 박정환도 있고 신진수도 있고. 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와일드 카드가 좀 본래 뜻과는 약간 변질되듯이 조금 더 강한 선수를 뽑게 되고 또 와일드 카드 한 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농심 신라면배 같은 경우는 이제 5명이 하잖아요. 네. 근데 예를 들어 예선전을 하다 보면 랭킹 100위가 선발될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랭킹 100위가 선발대가 됐는데 뭐 너 대표하지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, 한국도 마찬가지.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팀 전력이 조금 처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네.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장꾀를 쓰는 거죠. 처음에는 와일드 카드만 있다가 나중에는 뭐 국가 시드,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은 뭐 국가대표 시드도 있고, 맞아요.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국가대표 상비군 시드 이렇게 따로. 그래가지고 시드가 뭐 우리 실명을 밝히죠. 뭐 신진서, 박정환, 뭐 그다음에 국가대표 상비군에서 에서 또 시드. 뽑힌 네. 뭐 시드도 있고 이래가지고 시드가 이제 실제로는 그러니까 와일드 카드가 실제로는 2-3명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. 네, 지금까지 저 와일드 카드에 대해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여러분 바둑계 와일드 카드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는지 궁금합니다. 이창호 조치훈 선수를 이을 와일드 카드의 새로운 역사를 쓸 기사가 탄생하길 네, 바라면서 예. 네, 지금까지 정기자 애프터 361이었습니다. 끝. 끝. 네. 고생하셨습니다.